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임기 도중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시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직원의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이었음을 깨달았다며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사죄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안고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가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시민들이 보호해달라며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취재 결과 오거돈 부산시장 측은 이미 정무라인을 통해 이달 초부터 피해 여성과 사퇴 여부에 대한 협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달 안으로 오 시장의 공개 사과와 시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부산시는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이를 따르겠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작성해 피해 여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퇴서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부산의 한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부산시는 총선을 코앞에 앞둔 민감한 상황을 감안해 총선 이후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피해 여성 또한 성추행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까지는 변성환 행정부시장이 부산시장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KBS 뉴스 이도훈입니다. 정부가 오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이 소지뿐만 아니라 구매, 광고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총리 주재로 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1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리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뿐 아니라 광고 구매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성착취물 판매자는 신상 공개 대상에 새로 추가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길들여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에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은 중대범죄로 취급해 범행에 이르지 않고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모든 디지털 성범죄물은 발견 즉시 삭제해야 하고 삭제와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또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N번방 재발 방지 3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았던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맞지만 불법 오남용을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뉴스타파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이후 1년 넘게 수사한 경찰은 오늘 이 사장에 대해 불법 투약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장은 지난 2016년 시술을 받으면서 6차례에 거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진료 기록부를 확보했지만
환자들 가운데 이사장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량만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해당 부분을 분실했고 이사장에 대한 투약량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프로포폴 반입 입반출량과 다른 환자들의 사용량 등을 비교 검토해 의료 전문기관의 감정을 맡겼더니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량이 오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시술 받는 중 수면 만취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병원 등을 8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원장과 직원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장이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은 별도의 건을 찾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등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지 석 달 만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한병도 당선인 등 모두 13명에 달합니다. 정식 재판이 아닌 오늘은 변호인들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인사 등이 공직선거법 등을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정부와 울산시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 측에 넘겨줘 공약 수립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백 전 비서관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공모한 적이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하명수사 지시 의혹의 근거도 부족하다는 게 피고인들의 주장입니다. 10분가량 진행된 오늘 재판에서는 이 같은 쟁점에 대한 공방은 없었습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범수사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 열람 등사 허용을 미루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목록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해 다음 달 29일을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이 검증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아파트 거래를 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지난달부터 전수검증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탈루 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에 대해선 이미 세무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수검증 대상은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00여 개와 가족 부동산 법인 3,700여 개 등 모두 6,700여 개입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법인 검증에 착수한 건 최근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면서 편법 증여나 다주택자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타워 크레인 점검이 강화되고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사장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 크레인 정기 안전 점검을 현재 공사 기간 중 2번 해서 9월부터는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고 인상 해체할 때마다 받도록 했습니다. 또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등 장비에 대한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고 노동자들의 보호구 착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장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8명이 늘어 엿새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늘렸던 간염병 전담병원을 오늘부터 조금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8명 늘어 현재까지 모두 1,7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포천과 대구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 중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엿새째 신규 확진자 수는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1,702명 중 해외 유입 사례는 모두 1,021명이며 이 중 내국인이 91.7%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전담 병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확진 환자가 없는 12개 병원에 680여 개에 달하는 병상 지정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일환으로 일반 진료와 코로나19 치료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의료원을 포함한 국공립병원 55곳과 민간병원 등 모두 67곳의 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병원에 있는 7,500의 병상이 코로나19 치료 전담으로 쓰였는데 앞으로는 이 중 일부를 일반 병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 초에는 대구와 경북, 수도권을 제외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병상 관리와 재가동 계획을 수립해 3차 감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국경을 영원히 봉쇄하지 않는 한 코로나19는 언제든 2차 유행이 가능하다며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 흡연이나 비만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연과 체중 관리를 미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아의 경우는 필수 예방접종을 적기에 하고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들은 각종 건강검진을 제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술 개발 관련 연구소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단 한 명의 추가 확진자만 발생한 수도권에서는 퇴원 후에 다시 확진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생존 자금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1명입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고 경기도에서만 1명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사는 70대 남성인데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천 한성내과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지난 14일 퇴원했던 10대 여성이 8일 만인 어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구로 만민중앙교회 신도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지난 2일 퇴원한 60대 여성이 다시 확진됐습니다. 구로 콜센터 빌딩에서 일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도 지난 3일 퇴원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퇴원 후 해당 빌딩으로 출근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1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이나 도박업종을 제외하고 지난해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융자가 아니라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전체의 70%가 넘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70만 원씩 2달에 걸쳐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생존자금 접수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온라인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진행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보름 넘게 추가 확진자 수가 한 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병원에서 나온 확진자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지용 기자, 대구 경북의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 지역의 추가 확진자는 모두 4명입니다. 4명 모두 대구에서 나왔는데요. 우선 대구 달서구 정신병원인 베스트병원 환자 1명이 추가로 처음으로 확진됐습니다. 48살인 이 환자는 지난 20일 입원 절차를 밟을 때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양성 판정을 받아 대구 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대구시는 이 환자와 함께 같은 층에 입원했던 100여 명의 환자 등을 전수조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환자가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어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구 한사랑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남성과 대구 수성구에 사는 50대 남성, 중국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발생 병원에 대한 방역 조치와 접촉자 격리 그리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선 이틀 만에 다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구는 지난 8일부터 16일째, 경북은 지난달 말부터 24일째 한 자릿수를 이어가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치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완치 환자는 5,900여 명으로 완치율 87.5%를 기록하고 있고 경북에서는
1,300여 명이 완치돼 77.5%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상공회의소 등 경제 관련 20여 개 기관들은 오늘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와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금융과 기업, 소상공인과 고용 안정 등 분야별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종입니다. 어제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되 자발적 기부를 받는 방안에 합의했었지요. 이 당정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통합당은 국민을 가르는 비정상적인 방식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기재부 공무원들을 향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이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제 모든 것은 통합당의 손에 달려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당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산 심사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회의 처리 날짜를 더 미루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긴급 재난지원금이 다음 달에는 지급돼야 한다며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통합당은 국채 발행 규모 등이 명시된 예산 수정안부터 가져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자발적 기부를 안 하는 경우 나쁜 사람 취급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을 가르는 비정상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협찬금으로 정부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도대체 국민의 몇 %가 기부를 할 것인지, 협찬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는지. 민주당은 늦어도 29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야당과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나서 오늘 당장 여야가 만나 의사 일정을 합의하라고 촉구했지만 아직 여야의 합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안입니다. 독일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인체 임상시험을 허가했습니다. 독일 각 주정부는 공공생활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독일과 미국 바이오 기업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인체 임상 시험을 독일 당국이 허가했습니다. 독일 기업 바이오엔테크는 보건당국으로부터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시험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는 임상시험에는 18세에서 55세의 시민 200명이 참가합니다. 백신 후보 물질은 미국의 제약업체 화이자와 공동 개발합니다. 미국에서도 허가가 나는 대로 임상시험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 후보 물질은 4종류로 유럽에 있는 시설에서 이 물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임상시험의 첫 결과는 6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독일 보건당국은 올해 안에 일반 대중에게 접종이 가능한 백신이 허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가 통제권 안에 들어왔다는 판단 아래 제한 조치 완화를 시작한 독일은 마스크를 보완책으로 선택했습니다. 지난 20일 작센주를 시작으로 독일 16개 연방주 가운데 브레멘을 제외한 15개 주가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일반 상점과 학교, 종교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열기로 하면서 바이러스 재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마스크가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잇따라 올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백신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스티븐 한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올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특별대책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재유행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올 가을이나 겨울에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앤서니 파우치 미 감염병 연구소장은 코로나19의 특성을 봤을 때
가을에 재유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I am convinced of that because of the degree of transmissibility that it has, the global nature.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업체에 이어서 독일과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시험이 실시됩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그러나 올해 안에 일반 대중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허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미 식품의약국도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에볼라, 말라리아 등의 효과가 있는 기존 물질들을 대상으로 세계 각국에서 수백 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통일부가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구암 구간 철도 건설 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철도 건설 사업은 사업의 경제성 등 여러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강원도 고성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열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동해선은 북한을 지나 러시아와 유럽까지 연결하는 이른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의 핵심 노선 가운데 하나지만 현재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110km 구간이 끊어져 있습니다. 이 폭락세를 이어가던 국제 유가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뉴욕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락을 했던 국제유가가 급반등했습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9% 올라 배럴당 13.7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산 브렌트유도 2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유가가 과도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이란 무장 고속단정이 미국 군함을 성가시게 굴면 모조리 쏴버릴 것을 해군에 지시했다고 밝힌 것도 유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란과의 군사긴장을 재점화하면서 유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커드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가 재개되면 국제유가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틀 동안 폭락했던 국제유가가 안정화됐고 600조 원에 이르는 코로나19 예산이 곧 미 하원까지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미 3번에 걸쳐 대규모 경기 부양 예산을 쏟아부은 데 이어 소상공인 지원 예산 통과도 임박한 겁니다. 미국은 4차 경기 부양안도 준비 중입니다. Appreciate the president's support for phase 4. He put out a tweet. As the president said, we would look forward to phase 4. 뉴욕주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 코로나 검사를 2배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미국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0일 동안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는데요.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 예고했던 대로 이민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In order to protect our great American workers, I've just signed an executive order temporarily suspending immigration into the United States. 이에 따라 60일 동안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행정명령은 동부 시간 기준 4월 23일 오후 11시 59분, 우리 시간으로 24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됩니다. 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에 오려는 외국인들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은 이민의 전면 중단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의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연구진과 의료진, 투자 이민, 그리고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등은 제한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백악관은 이후 행정명령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최근 4주 동안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미국인들이 이민자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강경한 이민 정책 강화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행정명령을 통해 이슬람권 7개국에 대한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했지만 시애틀 연방지법의 시행 중단 판결 등으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바 있습니다. 이민단체와 야당 등은 반이민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시간 2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루 평균 730만 명이 1,845만 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이용요금으로 편도 기준 2,162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이용 실태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4월 하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져야 하는 이 시기에 쌀쌀한 날씨,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데요. 내일도 기온은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요 며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초속 4, 5m로 강한 편인데요. 특히 내일 낮부터는 이 바람이 좀 더 강해지겠고 주말까지 강풍이 예상됩니다. 주변에 떨어질 만한 시설물이 없는지 계속해서 점검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화재의 위험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 건조특보가 좀 더 확대됐는데요.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작은 불씨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에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다만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대구, 광주 모두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청주, 광주 18도, 대구 19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3,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KBS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